여러분의 인생에 해당되는 시간을 이 방송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이 인생, 시간이 고귀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한 평생 중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 흥망을 거치는데 과연 몰락한 기업을 이끈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가? 대우 김우중을 말하겠습니다. 1999년 IMF 그 위기를 맞아서 결국 대우기업은 한때 서열, 재계서열 2위에 올랐지만 그때 몰락하고 말았죠. 그 김우중의 인간성, 경영 철학,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가 이제 회장으로 있을 때인데 미국에 가서 그 하버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오늘 나하고 저녁 같이 지내자. 그러니까 친구는 그가 묵는 곳으로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보니까 정말 호텔 같지 않은 호텔, 삼류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역시 저녁도 그냥 아주 간략하게 빵 하나에 뭐 간략한 음료. 그래서 회장이면 정말 좋은 호텔에 머물 줄 알고 좋은 것을 먹는 줄 알았는데 실망에 또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야, 아침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정말 동네 먹거리 파는 곳, 뭐 흑인 동네 비슷한 곳에서 호텔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식사도 간략하게 또 햄버거로 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떠나려고 하니까 너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용돈으로 쓰라고 이렇게 봉투를 내미는데 저녁 먹고 뭐 묵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면서 실망에 실망을 거듭했기 때문에 무슨 또 용돈 하면서 회장에 대한 이미지와 그 기대했던 것이 깨지는 그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봉투에 5,000불이 지금 환율로 따지면 6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IMF 이전이니까 적어도 25년 내지 뭐 30년은 된 이야기죠. 거액이죠. 그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는 그렇게 좁쌀영광 같이 굴었지만 유학하고 있는 친구한테 용돈, 학자금은 듬뿍 썼던 것이죠. 그 경영 철학, 그 인간미가 거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는 무리한 투자입니다. 그가 성공 체험을 최초 했던 때가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한국전쟁 때 그 고향 대구로 갔었는데 대구에서 아버지는 이제 납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두 동생하고 넷이 남았기 때문에 형들은 이제 군대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빠이자 형이자 아들이자 아버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팔이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사범학교, 대구 사범학교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신문팔이도 하기 힘들었는데 겨우 그 아버지 제자가 자리를 마련해줘가지고 신문팔이를 하는데 이걸 많이 팔아야 먹는데 도무지 많이 팔 수가 없어서 머리에 머리를 싸매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스름돈을 내주는 데서 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랑 미리 거스름돈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런데도 이게 느려서 또 다른 친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신문을 제대로 팔 수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신문을 쫙 돌리고 그 다음에 뒤에 대금을 이렇게 받는 돈을 좀 떼는 수는 있지만 또 안 본다고 그냥 잽싸게 보고 되돌려주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더 수익이 남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는 기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 물건을 파는가 하는 것을 습득해가지고 상사맨으로, 세일즈맨으로, 영업맨으로 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 체험을 아주 사춘기에 해가지고 그때가 15살 안팎이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수합병으로 성공한 회사로 유명하죠. 뭐 국가 발전기에 편승해서
그때 당시로 한국기계 대우중공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옥포조선, 조선소도 되던 걸 이렇게 중단한 걸 인수하게 되죠. 물론 사범학교 출신 박정희의 혜택을 받다는 설도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아들처럼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국전쟁 때 아버지가 납북된 다음에. 근데 사범학교 교장이도 했고, 제주지사도 지냈고, 문교부, 그 다음에 장관 또는 서울대 교수,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아버지가 동경제대 나왔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인수합병, 자기가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해서도 또는 어떤 정치적 혜택을 받아서 계속해서 인수합병에 성공하다 보니까 어릴 때 그 신문파리의 성공 체험, 거기에 이렇게 자기 성공 체험을 더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채가 IMF 때 한국 GDP의 한 8% 안팎이라나요? 30조인가를 구조조정할 때 투자하고도 17조인가 남았으니까요. 그때가 지금 23년 전 얘기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한국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재계서열 3위는 삼성이었던가요? 하여간 1, 2, 3위가 현대, 삼성, 대우였는데 현대와 지금식으로 말하면 삼성도 포기한 그 한국기계를 대우에서 인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내 단점이라면 야망이 너무 컸다는 거였다. 자기가 야심이 너무 커서 손익을 계산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어찌 보면 이제 부모가 그 엘리트이기 때문에 온상에서 자란 셈이고, 사춘기 이후에는 자기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또 이화여전까지 나온 사람으로서 고생해서 오남매를 하여간 대학까지는 가르쳤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혜택을 본다는 것 자체가, 다른 기업 보면 알지만 이병철도 대학 안 나왔잖아요. 정주영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편모스라에서 자라긴 했어도 사춘기 이후에는 그래도 온상에서 자란 셈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혜택, 정경 유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 사범학교 교장을 자기 아버지가 했는데 그때 제자가 박정희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처럼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성공 체험이 있었고, 그게 페인이었다. 그 다음에는 무한긍정이죠. 이 세일즈맨들이 갖는, 상사맨이나 영업맨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한긍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투자한 건 별로 없는데 입으로, 말로 팔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쉽지 않죠, 영업이. 거절 한두 번 당하면 되게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취업에서 이 사람이 김우중이 한 7, 8년 한성실업에서 경험을 쌓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30세에 67년 5명과 함께 500만 원으로 그렇게 출범하는데, 그게 바로 대우 실업이잖아요. 한마디로 무역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상사면으로 출발한 거죠. 상사면으로 입사해서, 상사면으로 경력 쌓아서, 상사면으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맨이 갖는 이 강점 많죠. 물류도, 판매도, 고객 확보도, 회계도. 돌아다니는 1인 기업이죠. 돌아다니는 1인 기업인데 망해봤자 투자한 게 별로 없으니까 잃을 게 별로 없다는 그런, 어찌 보면 근거 있는 자신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긍정을 이 보험회사라든가 이 영업맨들이 매우 강조하잖아요. 무한긍정. 그래서 무한긍정의 올무에, 무한긍정의 저주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이제 웅진그룹 윤석금도 비슷하죠. 이 셀러리맨에서 출발했잖아요. 그것도 세일즈맨으로, 백화사전 판매로. 근데 그 무한긍정이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과잉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인수합병하는데 이 건설, 승자의 저주에, 성공의 저주에 걸렸잖아요. 이 대우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상사맨으로서 이 영업이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인데 거기서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잃어봤자 별 잃을 게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무한 긍정심이 무한 투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첨단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걸 팔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팔면 된다. 제 2등작 제품이라도 좀 떨어지는 제품이라도 팔면 된다. 그래서 대우가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 다 뛰어들었잖아요. 뭐 전자, 자동차, 조선 안 뛰어든 분야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국내에서도 어찌 보면 1, 2 상품을 만들어낸 것도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그런 제품이 중요하면 팔린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제품이 안 좋아도 하여간 팔면 된다 하는 의식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세계는 쓴 책이 있습니까? 김우중이 쓴 책이죠.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다. 그 밖에 그 요전에 쓴 그 신장섭이라고 김우중과의 대화, 싱가포르 교수죠. 싱가포르 있는 대학. 그 다음에 다른 작가가 쓴 이 김우중, 뭐 오늘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그동안 읽었던 책도 쭉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손익 개념이 약하고 그 다음에 첨단에서 영업만 하다 보니까 이 생산 과정, 그 다음에 원가, 개념, 그 다음에 원자재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생산하는가. 그래서 이게 물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삼성과 현대는 현장에서 뛰어봤잖아요. 삼성 정비소 출발해서 바닥에서부터 쭉, 그 다음에 막노동까지 해본 이 정주영, 현장에서 감독을 하면서 이 나사가 어디서 빠졌는가, 이 삽질이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 제품은 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첨단을, 전선을 영업 전선으로만 이렇게 설정하고 있었던 김우중은 그게 이를테면 취약했던 거죠. 위기 관리가, 총체적으로 상황을 읽는 안목이 그게 취약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등 그 제품도 없으면서 너무 무역상사를 뭐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할 일은 많다고 하면서 세계의 그 도처를 다니면서 1년에 반 이상을 200일 안팎을 바깥에서 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호텔에서 잘 수 없는 거죠. 그게 일벌레라고. 일벌레. 삼남 일녀를 뒀는데 그 장남이 김선재던가요? 교통사고로 미국에서 죽었거든요. 그날 하루 쉰 것 빼고, 장남이 죽었을 때 하루 쉰 것 빼놓고는 쉰 적이 없다고 자기도 이야기하고 남들도 이야기할 정도로 일벌레로 살았죠. 자기는 휴식하는 것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하는 게 더 좋다고 할 정도예요. 그것도 새벽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너무 이 영업전선에서 이 상사맨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자기가 경영자가 되면 10명일 때 다르고 100명일 때 다르고 1000명일 때 다르고 10,000명일 때 다른데 그런 자질을 바닥에서부터 쌓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자로서의 김우중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오죽하면 IMF가 뭐 내일 모레라고 하는데 그때 대우에다가 이 쌍용 자동차 인수해가지고 합병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히려 대마불사, 큰 말은 죽지 않는다, 나는 죽이지 못한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다고도 하는데 무리해도 너무 무리했죠. 그래서 세 번째로 되는 취약점은 위기 대처 능력이 현장 경험도 없는 데다가 너무 무리하게 인수합병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했는데 자기를 너무 무한 긍정해가지고 성공 체험에 오히려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냐. 그리고 관료들에 대한 어떤 이 불신이 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쭉 관료 출신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식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가 이 투자한 것에서 뭔가 그 계획한 것과 다를 때에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적절한 이 포기, 이른바 우리가
매몰 비용이 좀 크다 하더라도 전체를 살리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를테면 인수할 줄은 알았지만, 합병할 줄은 알았지만 그걸 잘못했다. 손절매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손해보는 게, 부정적인 게 굉장히 이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인간 김우중이 실패한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제가 오대접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IMF 때 패망한 그룹이 뭐 크게만 따져도 한 3천여 개, 작은 이 자연까지 따지면 아마 수만 개일 거예요. 지금도 이 IMF 못지않은 위기, 코로나 위기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방송을 하는데, 그 수만 개, 수천 개 되는 기업 중에서 정말 아까운 기업이 대우기 때문에 대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대통령들과는 달리 그 퇴임 후에도 63살, 제 나이가 63살인데 이때 대우가 파산됐네요. 그 뒤로부터도 20년 동안, 2년 동안은 이제 그 수감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사면됐죠. 노무현 시절에.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은 끝없이 노력했죠. 말년에까지 베트남에서 이 청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쳤으니까요. 대단하죠. 그리고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대우 키즈들이 지금도 잘 나가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셀트리온 서정진이죠. 대우에서 아마 뭐랄까, 경험의 학교를 졸업했을 겁니다. 위대한 경험의 학교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도 길렀을 겁니다. 오늘은 아까운 기업인 김우중,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런 필통입니다. 이게 지금 12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쭉 봤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이 12각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처럼 생겼는데 12각형입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져 있잖아요. 서서로 한시를 쭉 써놨네요. 예, 이렇게 다양한 필통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다양하게 가꾸시길 바라고, 비록 망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망한 인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김우중을 다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비록 어렵더라도, 몰락했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